First, we have Dr. Hyunju Jung. Dr. Jung is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Drug Safety Information at the Korea Institute of Drug Safety and Risk Management. She will provide us with an overview of the PV system in Korea. Please join me in welcoming Dr. Jung. 안녕하십니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정보본부 안전정보관리팀 팀장 정현주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에서의 PV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셔널 PV와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키즈에서의 롤, 그다음에 AE 리포팅 시스템에 대한 수집, 분석, 매니지, 그다음에 AE 리포팅 시스템에 대한 인커리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육 훈련 파트와 드럭 세이프티 인포메이션 생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셔널 PV 시스템의 오버뷰 내용입니다. 의학 전문가와 그다음에 소비자, 일반 대국민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PV 센트럴 내셔널 PV 센터인 지역의약품 안전센터, 그다음 산업계를 통해서 저희가 AE 리포팅, ADR 리포팅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키즈에서 DB로 구축이 되고 있으면서 이 구축된 자료를 WHO, UMC와 KDCA 그 유관기관에 해당이 되죠. 질병청이라고 하는데 이 기관들과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이 공유된 DB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안전정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자료는 식약처에게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으면서 식약처에서는 이 생산된 저희가 안건으로 제안한 그 내용에 대해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자료를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레이블링 체인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의약품 생산 중단, 회수 또는 안전 조치 여러 가지 서한과 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정보를 통해서 이 자료들은 역시 소비자, 수요자에 해당이 되는 그 좌측에 처음에 말씀드린 A 리포팅을 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생산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안전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역시 이 자료를 수용을 해서 반영한 내용을 저희한테 다시 부작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한국에서의 내셔널 PV 시스템 전반적으로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한국에서의 그 부작용 보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V라고 하면은 안전원을 저희가 이제 예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안전원에 해당이 됩니다. 안전원의 연역을 보시겠습니다. 2012년에 설립이 된 이래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제일 첫 번째 저희가 한 일은 2012년도에 케어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정보를 많이 받고 있고 이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생산하는 내용을 역시 설립 초기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보시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A 리포트를 저희가 이때부터 수집을 하기 시작하였고요. 역시 이 기능은 약사법에 근거해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연역이 좀 지나고 나서 피해구제 2014년 12월에 보시면 피해구제 프로그램이 저희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안전원에서 그 기능이 추가되어서 역시 키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약류 통합정보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국내 마약에 대한 그 사용 현황을 안전원에서 감시하고 있으면서 역시 현황을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계속 추가가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COE 트레이닝 이 부분은 2017년에 안전원에 그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역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연역의 진함에 따라서 저희가 좀 자랑할 만한 부분은 2018년 5월에 WHO UAE 재단상을 저희가 안전원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때 약물감시 파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업무를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여를 크게 했다라는 바를 인정을 받아서 그 공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쭉 기능이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는 부분은 안전원에서 연역이 진함에 따라서 2020년에는 첨단 바이오 규제과학이라는 그런
저희가 관리해야 될 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역시 안전원에 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전원의 연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PV 시스템 내용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안전원에서의 기능을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아까 그 연역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추가되어서 총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좀 더 많을 수 있지만 개괄적으로 나눠보면 9가지 기능을 현재 저희가 수행하고 있으면서 앞장에서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 보시면 DUR 정보를 저희가 생산하고 그 생산한 정보를 DUR 시스템, 심평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DUR 시스템에 저희가 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통합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국내에서 전반적으로 의약품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팀이 안전원 내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좀 특색 있는 부분은 PE 인베스티게이션과 리서치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약물 역학 조사도 하면서 동시에 그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역학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동적으로 뭔가 있는 자료, 그러니까 수집된 자료, 자발적 보고 자료에 대해서 그 부분을 분석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안전정보 생산하는 기능은 패시브 PE에 해당이 되고 액티브 PE라고 하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과 같이 약물 역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도 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집된 정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시에는 약물 역학 조사를 저희가 연구와 조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피해에 대해서 연역과 역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요거는 좀 관심 있으실까 싶어서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원은 4개의 본부 밑에 총 12개의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팀은 이쪽에 보시면 요 파트에 해당이 되고 의약품 안전정보본부 밑에 안전정보관리팀입니다. 그리고 안전정보본부 밑에는 안전관리팀, 그 다음에 약물역학 빅데이터 팀, DUR 정보 생산하는 DUR 팀 이렇게 3가지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연역 중에서 피해구제 2014년도에 시작된 피해구제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는 안전조사본부에 해당이 되고 안전조사본부 밑에는 ADR 릴리프를 담당하는 팀, 그 다음에 첨단바이오 규제과학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본부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본부가 있습니다. 안전원에서 의약품 이상 사례, 그러니까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스킴을 보여주는 순서도인데요. 처음에 ICSR 컬렉션이 일어나면, 즉 저희가 아까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린 케어스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리포팅이 되면 이 ICSR 컬렉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DB 구축을 저희가 합니다. DB 구축 후에는 시그널 디텍션을 하고 이 시그널 디텍션 후에는 이 시그널이 어떻게 좀 유의미한지 유의미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시그널 이밸류에이션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세이프티 인포메이션을 저희가 생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시에는 생산 과정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산한 내용을 식약처에 전달을 하고 또는 식약처에 전달을 하고 전달된 그 자료가 근거 중심적으로 타당하다 했을 시에는 중앙역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레이블링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이 체인지가 일어났을 때에는 안전원과 한국에서 식약처에서 이러한 시그널 디텍션을 한 후에 안전정보를 생산하였다라는 이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약 160여 개국, 170여 개국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그 WHO의 그 그룹이 있거든요. UMC 밑에 그 그룹에 저희가 이 부분을 쉐어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어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WHO 뉴스레터를 저희가 여기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5가지 스킴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거 말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저희가 DB 구축을 하는데 구축된 DB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공을 하는지 보시면 AE 로 데이터라고 해서 저희가 원시 자료라고 명명을 하는데 원시 자료를 저희가 구축을 해서 고정을 시키면 이 고정된 자료를 안전원에서의 그 안전정보 생산에서도 활용이 되지만 역시 안전원 이외의 국내 제약사
또는 연구의료 공공기관에서 A-RAW 데이터 원시 자료를 활용해서 안전정보를 생산하게끔 저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WHO UMCA 자료를 전달함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안전정보, 그러니까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한 구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앞서 설명드린 부분과 유사한데요. 어떻게 어느 파트에서 수집을 하고 있는지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학 전문가 또는 지역센터, 지역센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 다시 드릴 텐데 안전원에서 수집과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서 좀 더 활용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센터를 통해서 수집이 되기도 하고 또는 제약사 아니면 다른 그 질병청의 다른 기관들이나 또는 일반 소비자들이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보고 방식은 온라인을 이용해서 케어스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 저희가 그 전화 수집도 하고 있는데 전화 수집 또는 이메일을 운영을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케어스 DB에 접근을 해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케어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됐는지 그냥 연역을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저희가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수집을 한 시기는 1988년입니다. 이때 보고를 시작을 했고 이 당시에는 그 보고 건수가 연에 한 자릿수였어요. 그러다가 2000년, 2009년 여러 가지 시스템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개발, 업데이트가 되었고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2012년 10월에 안전원이 생긴 이래로 그다음에 케어스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고 2014년부터는 해외 자료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21년도는 이제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는가 보시면 2016년도에 한국이 ICH에 가입을 하면서 2021년 그러니까 가입 후 5년 안쪽으로는 무조건 E2B R3라는 그런 버전을 사용해서 안전 그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받고자 하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부터는 E2B R3 형식에 맞추어서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변화를 주면 이제 제약사나 기타 다른 분들이 보고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저희가 완충작용으로 해서 기존의 E2B R3 이전 버전 양식으로 보고하는 그 시스템과 E2B R3 양식으로 보고하는 시스템 두 가지를 저희가 듀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2023년 3월이 되면서 작년 3월이죠. 이때는 이제 E2B R3 형식으로 단독으로만 저희가 케어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케어스 보고를 받으면서 보고 건수가 어떻게 증가하였는지 연도별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좌측에 1989년, 그러니까 88년부터 보고를 받기 시작했고 89년도부터의 자료를 보시면 이게 스케일이 좀 크다 보니까 지금 밑바닥에 제일 붙어 있는데 0건은 아니고 한 자릿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한 자릿수 아니면 두 자릿수 보고 건이 1989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쭉 있다가 여기서 보시면은 2005년 이때부터 1,400건이 조금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을 했고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2012년에 저희가 케어스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그전에는 조금 오프라인이나 아니면은 시스템이 있어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보고할 수 있는 양은 있었으나 보고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다가 2012년에 이제 안전원 설립이 되고 그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케어스 시스템이 생기면서부터는 보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8만 건 연간 증가하였고 그다음에 쭉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피크로 튀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는 코로나 다 같이 알고 계시는 코로나 때문에 보고 건수가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을 했을 때 왜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는가 아니면은 코로나 때는 뭐 이유가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여기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게 어떤 것과 맞물려 있는지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는 RPBC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라고 한 명을 하고 있는 지역센터를 저희가 28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상급병원 28개소,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은 약 3개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25개는 권역 단위라고 해서 그 전국의 이제 파트에서 부분을 이 구역은 이 병원, 이 구역은 이 병원 전국 단위로 저희가 포션을 잡아서 상급병원에 이제 센터를 하나씩 저희가 유치를 하면서 이 센터에서는 부작용 보고를 적극적으로 그 구역 커버를 좀 해주십사 부탁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 하나하나를 지역센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여기 밑에 조그맣게 글씨가 보이는데 06년도에는 3개소가 운영이 되었고 점진적으로 증가를 해서 현재 20년도부터는 2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에서는 일단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부작용 보고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앞서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 증가하는 이 모양새가 센터의 개소수가 증가할 때마다 같이 증가하는 모양새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을 했을 때 보면 약 연간 26만 건 정도를 평균적으로 이제 안정세를 접어들게끔 보고 건수가 그 정도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보고 건의 약 70% 정도는 지역센터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0%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초록색은 전체 연간 전국에서 보고 건수이고 이 노란색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보고된 건수의 그러니까 바입니다. 그 개수의 바가 해당이 되고 이 숫자는 전체 보고건 중에 69%가 지역센터다. 전체 보고건 중에 71.5%가 지역센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전체 보고건 중에 약 50%, 70%, 70%, 50% 이런 식으로 지역센터 보고건이 증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과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이면 한 17년, 16년도부터는 약 70% 정도가 지역센터에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21년도, 22년도는 약간 특별한 케이스로 케어스 보고건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으로 봤을 때 약 50%는 코로나19로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질병청에서 유입된 건으로서 전체 보고건의 약 한 45, 50% 정도 해당이 되고 그 건을 제외를 하면 역시 그 나머지 전체에서의 70%는 지역센터 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센터를 통해서 약 70%가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센터의 역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는 지역센터라는 특별한 사업을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그 ADR 보고건을 적극적으로 그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건수를 단순하게 늘린다라는 이유는 뭐 그냥 단순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깊이 좀 이 분야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부작용 보고건이 많아야지만 그 건에 대해서 통계 처리를 한다든지 거기서 유의미한 자료를 저희가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고 건수를 많이 수집을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RPBC의 역할은 첫 번째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수집과 그 다음에 주변,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부작용 보고건을 커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과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저희가 손을 빌리기 때문에 지역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상급병원에 해당되는 센터이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임상의사나 약사, 간호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과학적 지식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인과성 평가, 즉 약과 의약품 부작용 간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식적으로 습득을 하고 이 얻은 지식을 통해서 안전성 정보를 저희가 생산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센터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ADR 일렉트로닉 시스템 매니지먼트를 함으로 해서 병원과 그 다음에 한국약품안전관리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 자료가 그냥 이렇게 연계성이 있게 클릭 한 번으로 넘어올 수 있게 저희가 연계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센터에서는 환자 대상으로 교육 홍보 활동,
그다음에 전문가 대상으로 해서 교육 홍보 활동을 함으로 해서 처음에 그 당시에는 인지도가 높지 않았는데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걸 보고하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좀 개선을 하고 인지도를 제고함으로 해서 보고 건수를 늘리고 양질의 보고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역센터에서 역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은 또 하나가 이제 액티브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집중 모니터링 의약품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된 의약품을 저희가 지역센터 28개소 전체 알림으로 해서 이 의약품들은 조금 더 부작용 보고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림을 띄웁니다. 그러면 지역센터에서는 이 의약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고 또한 관련된 환자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이 생긴다거나 하면 그 의약품을 갑자기 복용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이 의약품이 충분한 그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의약품을 복용을 하는 과정에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부작용 보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작용이 치명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루 액티브하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약품을 선정을 하면 저희가 전국 단위로 28개소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 28개소를 통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습득을 하고 그때그때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응급적인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때 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 지역센터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지역센터의 역할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 홍보가 있는데, 여기는 전문가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그 다음에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홍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센터의 롤에서 코잘리티 어세스먼트 인과성 평가 파트인데요. 여러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ADR 리포트를 받으면 이걸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부작용 보고를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입력을 할 때 그때 좀 마지막 파트에 단계별로 항목을 저희가 채우면서 마지막 파트에 그러면 당신은 인과성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작용 보고한 그것이 의약품과 이상사례 관계성에 대해서 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그 칸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는 받고 싶다 했을 때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센터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정된 센터에 이 자료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원 보고자가 가만히 있으면 받은 지역센터에서 인과성 평가를 뭐 약사, 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인과관계가 있다, 어느 정도 있다, 이런 평가를 하면 그 결과가, 그러니까 평가를 한 후에 지역센터에서도 역시 엔터를 치면 이제 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접수된 건이 안전원에 최종적으로 보고가 되고, 저희는 그 자료를 보고 역시 이 처음에 요청했던 원 보고자에게도 이 자료가 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고했던 이 건에 대해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쌍방향으로 알려주는 거죠. 가운데 그 평가하는 자들은 있는 것이고, 이 평가하는 자들이 지역센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지역센터, 한국에서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센터 사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역시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시판후 안전관리 관련돼서는 제약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고에 대해서 수동적인 역할이 있고 적극적인 역할이 있고 신약에 대한 재평가, 재심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제약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시판후 PMS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그 PV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그 5가지 스킴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수집을 하고 DB 구축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그러면 이렇게 보고된 보고서들이
그 항목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다든지 보고건이 약간 이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그 잘못된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추려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WHO UMC와 UMC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도 저희가 수강을 해보고 아니면은 그 해외 선진 사례에 해당 선진 기관들이나 사례들을 저희가 접하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제 어떻게 보면 질적인 파트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보고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뭐 컴플리트 스코어 그 체킹 시스템이라고 해서 충실도 보고 시스템이라 체크할 수 있는 점검 항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는 충실도 점검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충실도라고 하면 보고 한 건 한 건이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그 보고서 하나, 즉 그러니까 뭐 부작용 보고 하나를 할 때 그 채울 수 있는 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칸이 대략 지금 한 200여 개가 넘는다라고 해요. 이 항목을 모든 사람들이 다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칸을 저희로서는 그 한 건 한 건의 보고가 되려면 이 칸을 다 채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의 보고건, 그러니까 한 건의 보고건의 충실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를 체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 근거는 WHO UMC에서 충실도를 체크하는 그 점수 계량법과 저희가 유사하게 해서 한국형으로 약간 좀 변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충실도 점검 기준 해서 21년 충실도 점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1년도에 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 부분은 체크하는 거예요. 3월부터 12월까지의 보고건이 충실도가 몇 점이었나. 이렇게 보면 요 왼쪽에 이상사례 발현일과 이상사례 시작일 요 분류 항목별로 충실도 배점은 20점, 25, 10점, 10점, 10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고 거기서의 평균 입력,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들어온 자료들의 평균 입력률은 요러하고 각 항목별로 충실도 점수는 요 점수예요.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이 기간 동안 21년 3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이상사례 보고, 부작용 보고건의 점수는 100점 만점 중에 여기 보시는 35.6점이 충실도 점수에 해당이 되고 생각보다 좀 많이 낮죠. 근데 이 이유가 제가 이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제약사나 전문가들은 요 파트별로 입력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입력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보고하실 때는 거의 입력을 못 하시고 보면은 이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사례 보고 한 건 한 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마지막 접수 버튼이 누르려면 필수 값이 4개가 입력이 돼야 되는 최소 4개가 보고자 정보, 그다음에 의약품 정보, 이상사례 정보,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보고건에 대한 정보인데 요런 4가지 항목이 필수적으로 입력만 되면 최소 4개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아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입력을 해서 한 건 한 건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충실도 점수가 굉장히 낮고 전문가들은 이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80점, 90점 정도 유지를 해요. 특히 지역센터는 95점 이상 충실도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내가 보고를 한 건에 대해서 전체 그 기간 동안 평균 이렇고 내 보고권, 제가 로그인을 하면 내 보고권의 충실도 점수가 이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 점수가 낮구나. 뭐 이 평균이 이 정도인데 내가 그거보다 못하구나, 잘하는구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점수를 보고 다음에는 이런 칸들을 좀 더 입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저희가 운영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고건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건수의 그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저희가 커버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 분류 항목별로 해당되는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보고 항목 하나하나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 다음에 보고가 왜 중요한지 해서 인지도 개선을 해야지만 한마디로
보고 건수를 늘릴 수도 있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두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대상은 지역센터뿐만이 아니라 제약사, 그 다음에 약물 역학 전문가들 포함한 여러 가지 분야의 대상자들에게 저희가 교육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포트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지역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표준작업 지침서와 우수 사례집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지침도 알려주고 홍보를 함으로 해서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를 많이 해야 된다, 질적으로 높게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센터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 활동이고요. 이제 한국에서의 그 PV 분야 중에서 마지막 그 세이프티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생산을 하는지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성 정보를 안전원을 생산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 사이트에서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이 사이트 open.drugsafe.or.kr에 들어가시면 이상사례 보고 동향 제일 좌측에 여기에 들어가면 분기별로, 연도별로 이상사례 보고가 몇 건 이루어졌구나. 이상사례 의약품은 어떤 게 많이 보고가 됐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상사례 보고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는 내가 보고자 하는 의약품에 대한 이상사례 보고가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면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파트에서는 안전원에서 시그널 디텍션을 해서 어떤 정보를 생산을 했는지를 저희가 레터 형식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안전원에서 그 게시판 리스트에 줄줄줄 보면 이런 의약품과 이상 사례에 대한 시그널 디텍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 원시 자료를 저희가 DB 구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축된 DB 신청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실제 여기서 신청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의료정보 연계 분석이라 해서 PE 파트에서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는 DB 구축된 내용이 어떤 흐름인지, 그다음에 제가 적극적으로 보고 싶은 의약품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내가 찾고 싶은 의약품과 이상 사례를 넣으면 알 수가 있고, 그다음 실제 개발된 안전성 정보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를 알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다음에 요 슬라이드는 앞에 이 파트예요. 여기 이상 사례 보고 조회하는 파트에 대한 여기를 클릭해서 로그인한 다음에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요 파트가 나오고, 여기에서 조회 기간을 선정을 한 다음에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넣고, 만약에 타이레놀, 그다음에 설사 요렇게 넣고 나면 타이레놀과 설사에 대한 연계성에 대한 이런 보고가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보면, 여기는 지금 바가 5개가 나오겠지만 하나의 바가 나오면서 요 기간 동안에는 10만 건이 있었습니다 하고, 연도별로는 이런 현황을 보였고,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연령별은 어떤 보고 현황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보고 타입에 따라서 보고 구분별, 그 다음에 보고 기관별 이런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슬라이드는 여기에서의 의약품 키즈 실마리 정보 알림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레터 형식으로 저희가 게재를 하고 있고,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건 이제 하나의 건에 해당되는 레터이고, 이게 게시물의 제목이 줄줄줄 있어요. 그러면 이 연도 이 월에는 안전원에서 이런 안전정보를 생산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이프티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에서 저희가 그 WHO 파마슈티컬 뉴스레터나 WHO 비질라이저 레이티스트 뉴스라고 해서 이 두 파트에 논문 짧게 커뮤니케이션 형식으로 저희가 써서 제출을 하면 그 WHO UMC에서 이거는 게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 판단했을 시에는 게재를 해줍니다. 형식은 이런 모양새고요. 이 건을 저희가 게재를 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으면 다음 호에 게재가 되면서 이 구독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약 160여 개국 정도 전 세계에 그 국가가 160여 개국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국가에서는 이러한 안전적 정보를 수시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원에서 생산한 안전성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성 정보 수집에서부터의 생산까지의 한국에서의 그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